più tra i farfalloni. 저는 요 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펴져 있는 손인데 좀 잘 보면은 좋을 만한 부분은 이제 손의 덩어리감이에요. 손의 덩어리감을 볼 때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봅니다. 엄지손가락 쪽에 덩어리 이렇게,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덩어리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4개 손가락 쪽의 덩어리, 뭔가 이런 식으로 저는 한 3개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뭔가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손바닥 쪽에 이런 식으로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다리들이 이제 생기는 거를 기준으로 좀 보고요. 그리고 손목에서 이제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흐름 자체는 손바닥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느낌의 흐름으로 좀 봅니다. 옆에서 볼 때도 이런 느낌. 반대로 손 등에서는 이제 손 등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느낌. 이렇게. 손 바닥 쪽은 튀어나오는 느낌이고 손 등 쪽은 들어가는 느낌으로 좀 묘사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엄지손가락 사이에 요 물갈퀴 부분은 약간 그 옷주름의 겨드랑이 부분과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펴졌을 때는 약간 당김주름처럼 되고, 접혔을 때는 이제 스폰 주름이나 혹은 접힘 주름처럼 된다는 거. 그래서 약간 평범한 상태일 때는 그냥 좀 눌려 있는 접힘 주름에 가까운 형태로 좀 보여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을 봐줄 때 이제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만한 부분은요. 손가락은 입체예요.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어떤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확실히 두께감이 있는 어떤 입체입니다. 손가락은. 입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윗면이 있고 옆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고 앞뒷면이 있고 이렇게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새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그 애니메이션인데 얘가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께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손가락이 이제 윗면이나 혹은 옆면이 정면으로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란 면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파란 면이 정면으로 보이거나 이런 상태일 때는요. 두께감이 별로 안 두꺼워요. 그냥 한 이 정도의 두께감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면도 보이고 아랫면도 보이는 상태가 되면요. 이게 두께감이 훨씬 두꺼워져요. 이렇게. 왜냐면은 면이 두 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회전을 하면서. 원래 앞면만 보이던 게 앞면과 옆면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약간 반측면 상태. 얘는 보면은 거의 정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밑면이 이제 거의 정면으로 보여지는 상태인데 얘는 이제 약간 반측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면도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옆면도 보이고 있는 상태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두께감이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형태보다 훨씬 좀 두께감이 생깁니다. 왜냐면 얘는 면이 두 개가 보이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이제 좀 인식을 하고 그래야 손가락이 너무 얇아지지 않게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각도에서 얇게 그려져야 될지를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손가락은 특히 더 손목 부분에서 이제 팔의 아랫팔뼈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랑 아예 흐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세세한 어떤 형태로 봐주기보다도 뭔가 하나의 이런 흐름으로 봐주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손가락도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좀 봐주고 이런 느낌? 뭔가 이런 부채꼴 같은 느낌의 형태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선은 가지고 있는 어떤 덩어리감이나 흐름 같은 걸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묘사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각자의 어떤 취향에 맞게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방식에 맞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손가락 그릴 때 그냥 바로바로 그리는 걸 좋아한다. 뭐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제 좀 꼼꼼하게 스케치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너무 섬세하게 형태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도 뭔가 비슷한 손 동작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뒤 관계 같은 걸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더 앞쪽에 있고 얘는 뒤쪽에서 나와. 얘가 더 앞에 있고 얘가 더 앞에 있고 얘는 뒤쪽. 손목에서 손바닥으로 걸쳐지는
요 라인에서도 어디가 더 앞이고 어디가 더 뒤인지 세세한 형태 같은 거는 실제로 그림 그릴 때 뭐 외워서 그린다는 거는 사실 말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는 이제 되게 미묘한 어떤 형태 자체를 기억해낸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랑 뭐보다 뭐가 더 앞에 있는지 어떤 실루엣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좀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정확한 형태보다도 되게 느낌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림 그릴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림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보통 느낌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뭔가 캐릭터 같은 거 짤 때도 이 캐릭터는 좀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느낌의 캐릭터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단어들, 뭐 뜨거우니까 불, 뭐 붉은색, 열정, 막 이런 키워드를 가져와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포즈라든지 혹은 형태 같은 걸 짤 때도 되게 느낌적으로 접근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 왜냐면은 연습을 위한 연습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연습을 해서 그걸 어딘가에 활용을 할 때 이제 의미가 좀 더 극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갑자기 그려내는 것보다 뭐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하고 수정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더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손 그릴 때는 뭔가 머릿속에서 완벽한 손의 형태를 떠올리고 이렇게 바로 그려낸다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짝대기로라도 이렇게 다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살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가락을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조절을 하든 이렇게 뭐 조금 더 그래도 일단 5손가락을 다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정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손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형태 자체가. 네, 저희가 지금 그리는 요 이미지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복잡한 형태로 들어가면은 막 손가락 4개가 다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고 막 겹쳐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면 이제 입체감 같은 것도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런 걸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완결성 있는 형태를 떠올린다기보다도 일단은 선형으로 혹은 면으로 이렇게 일단 먼저 덩어리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더 뭐가 더 앞에 있을까, 뭐가 더 뒤에 있을까, 뭐는 어느 정도 가려져 있을까, 뭔가 이런 것들을 이미 눈으로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제일 좋은 도구인 휴대폰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 세워놓고 타이머 맞춰놓고 손으로 딱 포즈 취해서 찍으면은 바로 자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캐릭터에 따라서 손이 좀 더 동글동글할지 아니면 뭐 길쭉길쭉할지 이런 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입체감이나 형태 같은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은 너무 막 안 보고 한 번에 그려내는 걸 목표로 한다기보다도 좀 보고 형태를 잘 묘사하는 거 그리고 정리정돈을 할 때 이제 어떤 부분까지는 보여주면은 좋고 어떤 부분은 보여줬을 때 좀 과하더라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정립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름 같은 것도 적당히 있으면은 접히는 부위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장치가 되는데 너무 심하면은 그냥 주름처럼 되거든요. 주름살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혹은 얘는 아예 표현의 이미지에는 있지만은 굳이 표현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뭔가 이런 지점들을 잘 캐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화에서는 아무래도 그 면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명암을 만약에 넣는다고 그러면은 밑면과 옆면을 명암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선화에서 보여줄 때는 요 레이어드 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런 부분. 요렇게 딱 레이어드 되는 부분이 이제 옆면인 거죠. 요렇게. 왜냐면은 같은 면들끼리는 겹칠 수 없으니까요. 네. 같은 면들끼리는 서로 밀어내지 겹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면들끼리만 겹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육면체가 있어요.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컬러가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컬러가 있다고 치면 얘가 이제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얘면 그 다음에 있는 애는 이런 식으로 겹치고 그 다음에 있는 애는 뭐 이런 식으로 겹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겹칠 수 있는 면은 요 옆면뿐이에요. 요 옆면뿐. 요 노란 면들끼리는 못 겹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겹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겹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겹쳐야겠죠. 이런 식으로 겹쳐야 이제 요 노란 면을 겹칠 수 있고. 그래서 겹칠 수 있는 거는 그 흐름에 따라서겠죠.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애들끼리는 이제 옆면만 겹칠 수가 있고,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는 애들끼리는 이제 밑면만 윗면 아랫면만 겹칠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시면은 덩어리감을 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잖아요. 디귿자로. 그래서 이제 그 면 안에서는 이렇게 디귿자로 빈 공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옆면이 있는 거.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더라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인식이 잘 될 겁니다. 옆면과 밑면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꺾여 있는 손에서 이제 많이 좀 인식하게 될 거예요. 좀 접혀 있는 손에서, 그리고 많이 겹쳐 있는 손들에서. 이번에는 약간 옆면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얘도 이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덩어리 부분이죠. 저는 엄지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새끼손가락 부분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회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뒤에 쪽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 각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여지는 형태인 거죠. 밑에 있는 거나 혹은 위에 있는 거에서는 이제 안 보이는 거고요. 가려져서. 약간 봐주면은 좋을 만한 흐름은 이제 손등 쪽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오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인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너클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등 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흐름이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 밑에 이제 엄지랑 새끼 사이 쪽으로 이제 붉은 쪽에 이제 손 접는 근육들의 힘줄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은 요 정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손등은 이렇게 손등은 이제 손목을 기준으로 좀 흘러내리는 듯한 입체감을 좀 가지고, 손 바닥 부분에서는 이제 손목으로 이제 쏙 들어가서 뭔가 다시 튕겨 나오는 듯한 이런 입체감을 좀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옆면이긴 하지만 약간의 반측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옆면이지만 아래쪽 면도 살짝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나란히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이제 좀 잘 보시면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약간 사이즈적인 차이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라도 카메라에 더 가까운 게 더 클 거 아니에요. 더 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의 배치가 한 곳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나란히 이제 좀 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멀어지는 애도 있을 것이고 더 가까워지는 애도 있을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려봅시다. 처음 형태를 잡을 때는 이제 뭔가 형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선 뭐라도 채워 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봐줄 때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를 위주로 봐주면 좀 더 편하고.
그 옆면이기 때문에 손이 좀 얇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손은 아치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손이 요런 두께예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요 정도의 두께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은 아치형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일자로 쭉 펴져 있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두께감이 이제 얘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옆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손바닥이나 손등에 비해 많이 얇아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꽤 손등 위쪽으로 넘어오는 어떤 입체감도 있고 손바닥 쪽으로 넘어오는 입체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손등 쪽에서는 이제 힘줄이 이렇게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등으로 이렇게 그 근육이 넘어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손등은 이제 쑥 들어가 있기보다는 조금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발등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손등이나 혹은 발등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직선형에 가깝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곡선형으로 좀 튀어나온 입체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은 엄지손가락 특히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서 약간 향하는 방향성이 조금 바깥쪽으로 향하잖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은. 그래서 다른 애들은 옆면에 가까운데 얘는 이제 살짝 정면으로 오는 입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으로 치자면은 얘네는 옆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질 건데 얘는 이제 약간 정면 바라보고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겠죠. 좀 뭐랄까요, 카메라에 지금 너무 가까워가지고 초점이 좀 날아가긴 했지만은 이런 느낌으로 손톱을 기준으로 좀 양옆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옆면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금 더 각도가 있는 느낌의 엄지손가락. 또 다른 것도 해봅시다. 네, 얘는 이제 손바닥 쪽으로 좀 보여지게 되었네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이제 이런 삼각형으로 쏙 들어가 있는 공간도 되게 잘 표현이 되었고, 그리고 손가락은 벌려놨을 때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지만 주먹을 쥐려고 모아놨을 때에는 이제 손가락들이 안쪽으로 향하면서 이제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이제 옆으로 따닥 붙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거리감이 큰 거죠. 요 옆면 라인이 서로 겹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과는 다르게 다른 각도를 좀 취하고 있어요. 항상 엄지손가락은 손바닥으로 봤을 때 옆면이 보이는 뭔가 요 정도, 한 80도에서 90도 정도 바깥쪽으로 혼자 좀 돌아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면으로 손톱들이 보이는 각도에서는 옆면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좋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체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첫 번째 마디가 나갔다가 90도 꺾인 게 다시 90도 꺾여서 들어오는 이런 형태잖아요. 디귿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이제 다시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디귿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입체감을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손가락은 안쪽으로 모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도가 점점 안쪽으로 모이는 각도라는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형태들이 됩니다. 주먹을 쥐고 있을 때는 덩어리로 보면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손목 부분에서 이제 연결 지점에서 돌출되는 뼈 같은 것도 잘 봐주면 좋습니다. 손목을 어디로 꺾느냐에 따라서 또 새끼손가락 부분이 튀어나올지 엄지손가락 부분이 튀어나올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무엇보다
자기 손이 제일 좋은 교보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포즈를 취해보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말랑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손이 되게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관절도 많고 그리고 향하고 있는 방향도 되게 다양하고, 왜냐면 가동 범위가 되게 좀 넓어가지고. 그래서 손만 사실 잘 그릴 수 있어도 대부분의 형태는 다 그려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 연습이라는 게 꼭 손 연습만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입체를 좀 파악하는 능력이랑 그리고 형태력 같은 것들도 다 좋아지기 때문에 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마 되게 작품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작품을 못하는 거는 사실 그림을 못 그려서라기보다는 안 그려서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네, 요거 손 연습을 하시면은 자신감이 되게 붙거든요. 왜냐면은 손이 그림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요. 얼굴 거의 다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씬에서는 얼굴보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손 보면서라도 이제 좀 예쁘장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림의 어떤 일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생긴 거니까 되게 작품을 할 때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손 연습은 꾸준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면은 항상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뭔가 정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 때 더 보는 사람이 좋을까? 또 그리는 내가 즐거울까? 그리고 원래 의도와 일치를 할까? 뭔가 이런 지점들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그 안에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어떤 정답을 발견해냈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좀 들여다보게 됐다는 거니.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으면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그게 어려울 때는 이제 아예 실수로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 네, 아예 그냥 나는 연습으로 커버할란다. 고민하는 시간을. 이런 느낌? 네. 이거 약간, 네. 그 안쪽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얘가 제일 옆면에 가깝고, 새끼손가락 살짝 안쪽으로, 그리고 중지랑 검지는 조금씩 더 안쪽으로. 뭔가 이런 느낌. 약간 원본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본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그래, 흐름은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요런 건 있잖아요. 오히려 원본을 보고 그리면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되게 묘사가 자잘자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원본을 참고하되, 실제 형태 같은 거는 뭔가 머릿속에서 이제 해석된 형태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입체를 분리를 해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손 등 부분의 라인이랑 그리고 손 옆 부분의 라인을 이렇게 분리를 좀 시키면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손
중부분의 라인이랑 손 옆부분의 라인을 분리를 시키고, 손 중부분의 라인이랑 얘는 이제 완전히 옆면 각도에 가깝기 때문에 옆면은 거의 안 보이고, 얘는 이제 손 중부분의 옆면은 요 안쪽으로, 그래서 각각 보여지는 옆면 공간을 보세요. 얘는 왼쪽에 보여졌고, 얘는 좌우에 살짝 보여지고, 얘는 오른쪽에 보여지고, 얘는 오른쪽에 보여지고. 형태, 그러니까 외곽선, 자잘자잘한 형태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뭔가 향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랑 입체감 같은 거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보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요, 주먹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바닥이 이만큼의 공간이 있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바닥이 보여지는 공간이 되게 좀 짧아지겠죠. 약간의 길이감 조절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이 손바닥 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니까 비교적 더 좁아 보이는 손바닥의 공간, 요 Y자 형태로 손목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손가락이랑 바로 맞닿는 이런 느낌으로 흐름을 좀 봐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주먹 쥘 때 이제 요거 새끼손가락 쪽 볼록 튀어나오는 이 부분도 잘 살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형태랑 동일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같은 포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먹을 쥐고 있는 느낌을 확실히 좀 느껴볼 수 있게 그려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손목 부분이 요 마디 부분이랑 생각을 했을 때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엄지손가락 쪽에는 근육과 지방이 모여있는 요 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덩어리감도 이제 조금 더 뭔가 포동포동한 느낌 같은 것도 잘 살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동포동. 약간 질감, 손에도 단단한 부위가 있고 말랑말랑한 부위가 있듯이 그런 부분을 선화 단계에서도 뭔가 곡선형과 직선형으로 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리듬감 같은 것도 또 손가락 봤을 때 이 세 개는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데, 엄지손가락만 살짝 더 튀어나온 이런 부분도 봐줄 수 있겠죠. 이 엄지손가락 부분에 지방 패드가 이렇게 좀 밀어내면서 약간의 거리감이 생긴 거, 이런 것들도 좀 관찰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길이가 짧아 보이는 형태가 된 손가락, 이제 분류가 세 가지거든요. 반지름이 좁고 길이가 긴 원기둥이랑 반지름이 넓고 길이도 긴 원기둥, 반지름은 긴데 길이는 짧은 원기둥,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손가락에 제일 닮은 거는 이거죠. 반지름은 짧고 길이는 긴 원기둥. 보시면은 원래 길이감은 한 이 정도인데,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은 조금 더 길어졌다가 아주 조금 더 길어졌다가 이제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은 이제 각도가 정면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제 더 짧아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면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긴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입체감에 대한 부분은 항상 해도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아무래도 화면을 통해서 평면으로 보거나 혹은 종이를 통해서 평면으로 보거나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보는 일이 잦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좀 인식을 해야만 좀 그려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여기는 짧아지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짧은 게 보이고, 그리고 그걸 그려낼 수가 있고, 약간 미리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려면은 공간지각 능력이 좀 키워져야 될 것 같은데, 손 그리는 거에서 공간지각 능력이 많이 키워집니다. 왜냐면 손가락이 되게 각도가 자유분방하고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ttro giro d'amore.